제 복수가 너무 잔인하다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제가 한 복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것들로 인한 충격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30대 중반, 결혼 6년 차 딩크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온전히 저희 부부의 삶만 즐기는 그런 부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생각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 직업은 사진사, 저는 메이크업 프리랜서였죠. 저희는 7, 8년 전 청담에 있는 모 웨딩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웨딩 사진을 찍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담당했습니다. 한 1년 넘게 남편과 일을 했네요. 저는 여성스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정말 무뚝뚝해요.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성격입니다. 제 성격 탓에 남편과 친해지는 시간이 오래도 걸렸네요. 퇴근 후 저희 팀은 잦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결정적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술자리에서 고백한 제 과거 때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핸드볼 선수였어요. 소속팀이 해체된 후 저는 친구의 권유로 메이크업을 배웠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제 튼실한 허벅지와 바짝 솟은 궁둥이가 신기하고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핸드볼 선수였다는 말을 하니 그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왠지 모르게 저에게 끌렸다고 해요. 저희 연애는 아주 지극히 몸이 건조했어요.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예쁜 펜션, 호텔 맛집 다녀본 적 없네요. 그저 아침에 스튜디오 출근해서 만나 근무하다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 한잔, 그리고 모텔, 무한 반복이었죠. 몸을 쓰는 일인지라 둘 다 워낙 피곤했고 휴일에는 자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돈 쓰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 맞았네요. 그렇게 1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것도 스튜디오 뒷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말이에요. 로맨틱함 하나 없는 그 결혼하자는 말이 그 당시 저에겐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그간 남의 웨딩 메이크업만 해주다가 나도 드디어 웨딩 메이크업을 받아보나 싶어서 설레더라고요. 그래, 두 집에서 나가던 공과금, 생활비 하나로 합쳐서 사는 게 서로에게 좋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이지 이 말 한마디 듣고 결혼 결심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바로 상견례를 했네요. 그리고 바로 날짜를 잡고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건 거의 없었어요. 남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예식, 평범한 신혼여행을 치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네요. 달라진 거라곤 한 집에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것뿐이었죠. 남편 키는 170이 좀 안 되었고 빼빼 마른 체형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배에 지방이 없어서 복근이 보이는 그런 체형이요. 그냥 툭 하면 쓰러질 듯이 호리호리 연약했어요. 그 남자는 참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허풍도 심했고 허당기가 많았어요. 잘하는 거라고는 사진 찍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뭘 하든 망쳐놓는 똥손이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달랐어요. 결정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네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운동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남들이 너 무건수행하니? 라고 할 정도로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실업팀 해체 후 사회에 나와 기술을 배웠고 그때부터 두 번 연애했는데 헤어지며 두 남자에게 들은 말이 똑같았네요. 미안하다. 너랑 만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연애 따위로 눈물 흘리지 말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에 헤어져도 힘들다거나 제 생활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곁에 있다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한 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더군요. 그래서 운동으로 그 허전함을 풀었어요.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운동만 했던 제가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으니 살이 찌고 게을러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시작한 운동이 데드리프트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무거운 쇳덩어리 드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쇳덩어리만 들다 보니 보통 여자들보단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연약한 남자와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결혼 후 별탈 없이 5년을 잘 살았어요. 부부싸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는 서로의 일을 존중했고 서로를 믿었고 어떤 일을 하든 지지했고 따랐어요. 저희는 결혼하면서 주말은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 남편은 사진 동호회 활동을 했고 저는 운동을 했어요.
딱히 미리 서로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각자 알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뭐 평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 붙어 지내는데 굳이 주말까지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기 할 말이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외박해도 될까? 사진 동호회에서 정기 출사를 가자고들 해서 라고 하더군요. 본인 시간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별말 없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남편을 정말이지 믿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한 달에 2번 정도 외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겁니다. 좀 화가 나긴 했지만 워낙 평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이라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그 동호회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매주 주말마다 여행이 잡혀 있었고 보통 10명 정도씩 무리지어 가길래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이해해줬습니다. 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참 대단한 바보였네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립니다. 당산 출력소인데요. 김인선 신부님 20번 파일이 잘못돼서요. 파일 좀 다시 보내주셔야 할 듯한데 혹시 기사님 옆에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이 사진 출사를 나갔는데 모임하느라 바쁜가 봐요. 제가 대신 파일 보내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사진 출력소에서 사진 파일이 손상되거나 하면 주말에도 연락이 오곤 했어요. 남편 작업실 컴퓨터를 켜고 신부 사진을 찾으려고 열심히 폴더들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화보집이라는 폴더가 있길래 무심코 그 폴더를 열어봤어요. 신부 화보인 줄 알았는데 출사 나가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런 중간중간 독특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누드 사진인데 누드 사진이 아닌 사진. 그러니까 옷은 벗었는데 뭔가로 가린 사진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저는 출사 나가서 이런 사진도 찍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간혹 이런 사진 촬영회를 했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신부 사진을 찾아 출력소에 파일을 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날도 역시 당일치기 지방 출사를 간다며 나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도 모델 출사야? 라고요. 남편은 엄청 당황하며 그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귀가 어찌나 빨개지던지 그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 바로 남편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제가 뒤를 따라가는 걸 눈치챌까봐 제 차가 아닌 카카오 택시를 급하게 호출해서 타고 따라갔네요. 남편은 남양주로 차를 몰고 갔고 어느 꽃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집에서 나온 여자를 차에 태운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뭐지? 저 여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차를 몰고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강원도 고성 쪽으로 빠지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작은 해수욕장 근처 작은 민박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던 민박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민박집으로 둘이 들어가더군요. 거기서 확신했어요. 이게 남편의 외도? 불륜? 뭐 그런 거구나. 드라마에서 보면 쫓아가서 머리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나도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오히려 저는 차분해지더군요.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맞나? 도대체 왜 저기로 들어간 거지? 저기에서 촬영회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택시 안에서 숨죽여 그 민박집을 보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고요.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걱정이 돼서 우선 택시 아저씨께 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아쉽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아빠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달려와주는 딸내미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미소를 보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마냥 제 속은 타들어갔네요. 지금 그 년놈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요. 우선 집으로 가서 남편 컴퓨터를 켠 후 그 화보집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 그리고 또 다른 폴더가 있더군요. 진짜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클릭질을 해댔습니다. 가장 최근 폴더에 아까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의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있었어요. 어쩜 그 짓거리 하는 사진을 그리도 예술적으로 찍었는지 감탄스럽더군요. 둘이 엉켜있는 사진은 진짜 예술적 그 짓거리라는 주제로 화보집을 내면 엄청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둘의 취향은 야외인가 보더군요. 영상 역시 예술이었어요. 침착하게 저는 파일을 제 외장 하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돌아온 남편. 전 아주 반갑게 받아줬습니다. 왔어? 촬영은 재밌었어? 뭐 항상 재밌지.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사진은 잘 나왔어? 그렇지 뭐.
어떤 사진 찍었는지 봐도 돼? 당연하지. 남편이 보여준 사진들은 평범했습니다. 하늘, 바다,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아마 다른 로맨틱한 사진들을 저장한 메모리칩은 제가 볼까봐 몰래 숨겨뒀겠죠. 다음날 저는 그 여자 꽃집을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 보자마자 숨도 안 쉬고 물었네요. 김민석 씨 아시죠? 누구세요? 대답 잘하셔야 할 거예요. 김민석 씨 아시죠? 김민석 씨요? 우리 손님이신가? 글쎄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답해주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오자마자 무례하단 생각 안 드세요? 무례요? 저 지금 엄청 예의 차리는 중이에요. 지금 다시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법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봤던 그 짓거리하는 두 연놈의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정말 멋지네요. 뭐랄까,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이었으려나요? 아주 재밌게 잘 봤어요. 내일 이 꽃집 앞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 사진들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들로 제대로 한번 전시해보려고요. 당황한 그녀는 저에게 뭐라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진정하시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장난 같나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그쪽이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여자는 출력한 사진을 찢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바닥으로 던져버리더군요. 여기서 그 여자를 밟아버리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밟아주고 싶은 마음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금 나를 자극해봐야 당신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돼. 나도 여자기 때문에 당신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엄청 노력 중이거든? 어쩌면 당신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을 수도 있을 거야. 혹 알고 만났더라도 잘못은 내 남편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만 하는 줄 알아. 당신과 나 지금 이 시간 있었던 일 내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해. 혹 내 남편이 오늘 일을 알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사진들 내가 깜빵 가더라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란 사이트에 전부 올릴 거야. 그리고 영상도 있는 거 알지?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 영상 지우지 못할 거야. 나중에 그 영상을 당신 자식들이 보게 되겠지. 그런 일 만들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좀 사태 파악이 되시나요? 꽃집 아가씨? 제 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저만 보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나와 바로 사진 출력소로 갔습니다. 그리곤 그 폴더에 있던 사진 100장을 출력했어요. 그 사진들을 어쨌냐고요? 매일매일 100일 동안 한 장씩 한 장씩 그 멋진 사진들을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발신자는 누군지 철저하게 숨긴 채 택배 상자 안에 사진을 한 장씩 넣어서 매일매일 집으로 보낸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불륜을 들킬까봐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택배를 보냈고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 박스가 놓여졌습니다. 처음 그 박스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뜯어보더군요. 저는 살짝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 들켜버리면 이 게임 재미없어지잖아요. 장기전으로 가야죠. 박스를 뜯고 있는 남편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제 눈치를 살피고 엄청 당황해하는 모습이 웃기더군요. 상자째로 들고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까 그 택배 뭐야? 카메라 부품이야. 그래? 무슨 부품? 뭐였지? 맞다. 렌즈였어.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잠시 담배 사러 간다며 나가더군요. 이 남자가 어떤 핑계를 댈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니 무슨 택배가 매일 이렇게 와? 주말에는 오토바이 특급 배달까지 오네? 도대체 요즘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사진 전시회에 쓸 소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노심초사 그 사진들 들킬까봐 100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더군요. 그렇게 100일이 딱 지났을 때 저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런 사이가 됐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그 여자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여자 사진을 배우고 싶어 동호회에 가입했고 남편에게 사진을 배웠다고 합니다. 매주 출사를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혼자서만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을 찍어달라고 여자가 제안하자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야외 누드 사진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 앞에서 그런 사진을 찍히다 보니 점점 창피한 생각이 들지 않았대요. 그렇게 남편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자기를 보았을 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우자를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한 인간. 사진으로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아작내려고 한 인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 소파에 앉아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군요. 그 사진 당신이 보낸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다 들었어. 어제 배달 온 그 퀵서비스 기사가 다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보냈어. 뭐? 당신 제정신이야? 재밌었어? 너 진짜 미친년이구나. 넌 진짜 제정신 아니야.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신발장 앞에 있던 긴 구두 주걱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쇠로 된 구두 주걱은 제 얼굴에 그대로 스쳐 지나갔고 볼을 손으로 만져보니 빨간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놈 정말 배는 게 없었나 봅니다. 얼굴을 부여잡고 엎어져 있는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정신도 없었고 그 순간 무섭더군요. 그래도 남자인데 이러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욕을 퍼붓고 뭐라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 한마디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너 같은 년이랑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정말 무섭다 너. 지긋지긋하다. 이 말, 정말이지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믿고 살았던 6년이 가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치로 제대로 제 머리를 누군가가 때린 느낌? 순간 멍하다가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이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그 남자의 턱을 내리쳤는데 그 자리에서 힘없이 뒤로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기절한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바로 앞에 있던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범벅을 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본 순간 진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구두 주걱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깨어나서 다시 저에게 달려들길래 지금 내 몸에 손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찢어 죽일 거야. 너 기절했을 때 몇 번이고 저 주걱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참고 참았어. 내가 지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나가. 마지막 관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주춤하면서 쫄았는지 욕을 하며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난 널 믿었어. 그런데 넌 뒤에서 그런 저질스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워.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해? 그냥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넌 또 다른 새 삶을 살겠지. 아무렇지 않게 새 삶을 살 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네 인생 내가 쥐고 흔들어야겠어. 그래서 이혼 못해. 보통 여자들처럼 위자료 좀 주고 끝내면 그만이라 생각했다면 너 진짜 잘못 생각한 거야. 난 그렇게 쉽게 이혼할 생각 없어. 널 이렇게 묶어두고 두고두고 피말리며 네 인생 망가뜨려야 내 분이 풀릴 것 같아. 내 분이 풀리면 그때 가서 이혼해 줄게. 기다려. 그러니 남편 새끼 미안하다 잘못했다 등등 진심 하나 담기지 않은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가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제가 남편 놈 어떻게 피말리고 있냐고요? 전 지금도 그 사진과 영상 매일같이 시댁과 그가 이직한 직장에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있는 사진 전부 보내면 그때 이혼하려 합니다. 제가 잔인한가요? 제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